430명입니다. 자, 이제 440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웃기죠? 420명, 430명 그러니까 병신.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그렇습니다. 자랑입니다. 그게 저의 수준입니다. 자, 수준 높은 수업, 그러나 수준 낮은 조회수. 이렇게 괴리 상태를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접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4월 8일 꼭 풀어오셔야 되고요. 그래야 4월 8일 풀어야 화요일 수업 준비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형광펜 꼭 색깔 하시고요. 알겠죠? 자, 일단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시리즈 3월호를 펴시는데요. 3월호를 펴시는데 12번 지문 지난 시간에 내가 과제를 하나 내준 게 있습니다. 상주님 그쵸? 제가 이거 마치면 상 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상주님. 그러나 상주님이 얘기합니다. 이거 과제가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끝나갈 때 이거 해와 라는 게 있었거든요. 과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추억의 우리 자이 맞아요? 이거 자이? 아, 네가 사는 아파트라고? 아니 우리 교재 있잖아. 그 부교재 과제로 나가는 거 뭐죠 그거? 자이 맞죠? 그 자이 자, 자이 좀 보게. 자이가 매주 한 챕터씩 과제로 풀기로 했는데 잘 해나가고 있나요? 이번 주에 오늘이 4월 7일이니까 3일 전 그러니까 화에서 수목금이죠. 3일 전이니까 몇 월 며칠? 4월 4일에 여러분들이 F장까지 맞췄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자이 꺼내보세요. 있는 사람 펴고 없는 사람은 메모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여러분 4월 4일까지 해서 F를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월 다음 주 11일 자,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꼭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G까지 마치는 걸로 자이 개념어 4월 11일에 검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G까지 풀려 있어야 돼요. G, 챕터 G까지. 자, 풀려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검사합니다. 교재 있는 사람은 교재에다가, 없는 사람은 별도의 메모장에다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민호님 아시겠죠? 민호님? 오케이. 자, 택민님 아셨죠? 오케이. 자, 뭐 이런 거야 쉽지 않습니까? 10분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택민님? 뭐 한 챕터에 뭐 10분만 해결한다. 뭐든지 10분이면 된다. 택민이? 가능하죠? 네. 자, 12번 지문 가겠습니다. 3월 30일에 풀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미 풀려 있을 거라고 믿고 진행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나면서 다 끝나갈 찰나에 자,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와라. 상주님 그쵸? 상주님 혹시 그래프 그려봤습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자, 12번 지문에 왼쪽 하단부로 갑니다. A로 묶여있는 부분 가운데서 그쵸? 일정 수준 이상인이라고 시작한 이 부분 경향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예외적인 경우가 그 다음 문장 그 쉼표 뒷부분에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 국가들은 예외적인 거였죠.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난 직후의 국가들. 그래서 이제 뭐에 따른 뭐냐 했을 때 뭐뭐 할수록이라고 하는 표현의 앞부분에 있는 게 국민소득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가 가로축으로 가야 맞을 거예요. 그쵸? 이것이 어찌할수록 그 다음에 보호라고 하는 것, 특허 보호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세로 축에 보호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누누TV 저의 친근한 거시자, 동반자, 도반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이 도반, 나의 도반 누누TV. 폐쇄하지 마세요! 안 돼! 누누는 내 친구! 자, 아무튼 누누TV를 폐쇄하는 그 악랄한 시도가 바로 뭡니까? 보호를 해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특허를 보호하겠다. 그쵸? 최민식이 열연한 OTT 더 글로리 말고 뭐죠? 카지노를 불법으로 이렇게 관람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보호를 해야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선진국일수록, 그쵸?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경향은 어떻게 나타내? 이런 식으로 요렇게
내 마음대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국민소득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소득 구간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세 부분으로 나눠볼 건데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세 곳을 표시하시는데 이 점을 딱 찍어서 이 부분이 바로 일정 수준 이상인 지점이다 라고 써볼게요. 일정 수준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소득 기준으로 흰색으로 적은 맨 오른쪽에 점, 자, 이걸 임의로 C라고 해볼게요. C. C 지점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그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의 지점입니다. C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는 소득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보호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비례 곡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간입니다. 요건 노란색으로 한번 중간에다가, 아니, 시작에다가 노란색,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빨간색이라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근데 이 노란색이 바로 뭐냐면은 가장 낮은 국가라고 해볼게요. 뭐가요? 소득이 가장 낮은 국가. 그래서 가장 낮은이라고 노란색으로 쓸 거예요. 가장 낮은. 소득이 가장 낮은 국가. 임의로 A라고 해볼게요. A. 그리고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중간에 이 지점을 뭐라고 해야 돼요? 가장 낮은 소득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벗어난이라고 해요. 벗어난. 여기는 빨간색은 벗어난. 뭐로부터? 가장 낮은 수준에서 벗어난. 임의로 B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B입니다. B. 벗어난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볼 때 소득 수준이 가장 낮았던 국가, 이 국가가요, 벗어난 국가로서 어때요? 더 낮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소득 수준이 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소득이 이만큼이 올랐어. 오케이? 이만큼 소득이 늘어났다라고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아이가 여기로 올라갈 때 얘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하고. 그쵸? 원래는 아니었는데 얘랑 비교하니까 오히려 보호 정도가 뭐라고요? 더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더 보호가 약한이라고 있잖아요. 약하니까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만큼으로 변해서 A를 여기다가 써볼게요. A 국가가 A-로 변했다고 해봅시다. A 국가가 A-로 변했어요. 일정 수준으로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A-로 소득 수준이 느는 순간 그보다 소득이 낮은 국가보다 보호 수준이 낮다 높다? 약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일 때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세로축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 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빨간색을 점을 요 정도로 찍어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한 번 더 점을 찍었을 때 A가 소득이 늘어나 A-로 되었을 때의 보호 수준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C, 여전히 B. 그보다는 소득이 낮지만 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국가에서 벗어났을 때, 이만큼으로 벗어났을 때 그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보다는 보호 격차가 요만큼이 보호 격차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곡선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래는 소득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호 수준도 낮아야 맞은데 비교를 했을 때, 근데 거꾸로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고요. 이게 이제 그 뒷부분의 주요 내용이었다. 지난번에 필기한 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본 거예요.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로 갑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건데, 여기 보면은 2번 선지에 보면 절차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절차의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창원님, 절차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절차가 뭐죠, 절차가? 처음엔 1단계로 뭐하고, 2단계로 뭐하고, 뭐 한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순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
그쵸? 그러면은 하나만 나와야 돼? 둘 이상이 나와야 돼? 절차 그랬으니까 뭐하고 뭐한다. 2개 이상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1문단의 세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문장 갑니다. 칠판 같이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라고 두rum수루하게 나왔죠. 뭐라고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그냥 일정한 조건이라고 나왔지, 이거 다음에 뭐하고 뭐 한 다음에 뭐하고 또는 뭐가 갖추어져야 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그쵸? 그래서 절차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일정 조건. 알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합격 절차가 입시 수시든 정시든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1단계 서류 접수, 2단계 면접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일정 조건이야. 오케이?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소연님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전 시간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았는데. 아, 그랬군요. 영상을 꼭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완전 텐션 짱이었거든요. 그쵸? 그 텐션이었죠? 그 힘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1차 거절에 있습니다. 거절당한 저의 각고의 노력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 기대한다. 또 정색이다 이거. 아, 이번엔 통하지 않는다. 나 자제한다. 자, 여러분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디지털세. 디지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디지털은 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전체가 디지털입니까? 아닙니다.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수입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부분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 뭐 있었죠? 이윤과 나머지 뭐였지? 이윤과 삐용삐용. 그렇습니다. 삐용삐용. 자, 눈 튀어나온 소리가 나올 정도로 놀라운 마이너스의 삐용삐용. 자, 이윤과 비용이 있는데요. 자, 이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었거든요. 자, 1문단 마지막 문장 가보세요. 1문단 마지막 부분 가면은 2문단이죠. 2문단 가시면은 2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뭐에 부과? 이윤에 부과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주어는 법인세였습니다. 이윤에다가 다시 한번 빗금 처리 해볼게요. 지난 시간 필기 다 된 거거든요. 눈으로 보시면 돼요. 쓸 필요 없겠죠, 그쵸? 법인세는 부분에 대한 부과 세금입니다. 그쵸? 전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뭐였죠? 네, 이게 디지털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들어갑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선지하고 5번 선지 두 개만 볼게요. 나머지는 해설 자료로 대체. 자, 2번 선지를 보시면은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전체에 부과되는 건데 뭔가를 제외한 것에 부과된대요. 벌써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쵸? 이건 부분이라는 뜻이 돼버리잖아. 부분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부과하는 거예요. 그쵸? X.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지만 보고 넘어갑니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자, 수입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전체인 수입에 부과되는 게 디지털세였어요. 그쵸? 그래서 5번 선지 정답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나머지 가봅니다. 58번 문제, 보기 문제로 갑니다. 자, 요거 과제가 있고 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이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역시 보기 속에 있는 단어랑 지문 속에 있는 단어랑 1대1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자제한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서 봤던 표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보니까 디지털. 디지털은 왜 부과하게 되었죠?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안 내려고 해. 뭘요? 법인세를 안 내려고 회피해. 그래서 만든 게 디지털세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가볼게요. 가설에 자, 수입 대비 이윤이란 말 나왔는데 이윤에다가 또 형광펜 색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뭐가 생각나야 돼? 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가 생각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윤이라고 하는 것, 자, 줄표하고 법인세라고 한번 간단하게 메모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하는 것이다. 이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건 기억이 나야 돼. 안 났으면 찾아가면 되는 거고. 자, 비율은, 자, 이 문장 읽어볼게요. 여기서 긴 주어 나오면서 끊는 거야. 창원아, 그치? 자,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 여기서 끊어야 돼요. 결론이 뭡니까? 낮다는 건데,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이런 문장 구조가 평가원이 즐겨 쓰는 문장 스타일인데, 이 평가원의 스타일은 이런 겁니다.
A는 B가 C 할수록 D하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A는 B가 C 할수록 D하다. 그럼 헷갈리거든요. D하다가 결론인데 주어가 뭔지 정신 차리고 안 보면 놓칩니다. 그러니까 문법식으로 말하면은 이 주어 소수로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문장을 쓰지 않아요. 겹문장을 씁니다.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인 걸 쓴다고. 잘 봐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낮다의 주어가 뭐야? 이윤의 비율이죠. 이윤의 비율이 낮다요. 이게 결론이에요. 뭐뭐일수록 이건 전제야, 전제. 이건 괄호 처리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렇게 이거 뭐야? 소술절을 아는 문장이잖아. 어떤 국가는 법인세율이 높다라는 소술절 아는 문장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물론 관용절이긴 한데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어떤 국가는 법인세율이 높다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법인세율이 높다의 주어는 누구야? 어떤 국가인 거예요. 어떤 국가가 법인세율이 높다면 그죠? 그 이유는 낮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제이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이유는 낮다. 이렇게. 낮게 신고된다. 이겠죠. 그럼 봐보세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부과되는 거다? 이윤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이윤을 작게 신고해야 적은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세율이 엄청 높으면은 반대로 이윤을 겁나 낮게 신고하게 마련이라고. 이게 보통의 경향이죠. 이해되죠? 스티브 잡스 빼고는 모든 인간이 이래요. 스티브 잡스만 예외적인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렇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엄청 높은데 이윤을 일부러 더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손해를 보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갑니다.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했으니까 방금 봤던 게 맞다면 사람들이 세금을 웬만하면 안 내려고 한다면 그래서 법인세를 탈세나 세금을 덜 내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이런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세금 피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윤 신고를 낮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뒤에 갈 내용도 전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겠죠. 뭐뭐이므로 기억을 근거로 베이시터세를 부과한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자, 지지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디지털세 맞다 틀리다. 맞다, 인정한다, 수용한다 이거잖아요. 베이시터세는 법인세를 피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을 근거로 라고 했는데 기억이 뭐냐? 기억을 근거로 기억 지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기억 가볼게요. 기억. 지문으로 가셔서 기억 찾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그쵸? 이게 그 가설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이렇게 그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법인세를 회피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 그 국가에다가 이윤을 몰아준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자회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자회사의 이윤으로 신고할 것을 빼서 낮은 법인세율의 국가 자회사로 빼돌린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높은 세율은 이윤을 적게 신고하고 낮은 세율은 이윤을 상대적으로 많이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윤 이득이 되겠죠. 얘한테는. 이 국가, 다국적 기업한테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정 안 되면은 한번 써봐.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는데 Z 자회사가 있고 Z 자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법인세율이 자, 세율이 높은 국가고 여기는 세율이 낮은 국가야. A 국가가 B 국가보다 높다고. 그러면은 그 이윤에 부과되는 법인세 세율이 높은 국가 쪽으로는 이윤을 신고 안 해야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윤을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윤 신고를 저쪽으로 떠넘기는 거죠. 똑같은 Z고 똑같은 Z, 같은 기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신고를 할 때, 서류 작성을 할 때 저쪽으로 더 많이 이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적은 이윤에 대해서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그쵸? 낮은 세율, 그러니까 낮은 세율로 더 많은 이윤을 신고하게 되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죠. Z 입장에서.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제 다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 문제로 갑니다. 1번 선지.
아주 간단해요. 자,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라고 했는데, 자, 진주어 다음에서 끊어봐. 자, 수입이라고 뒤에서 끊어야 되겠죠? 수입이, 자,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많다에 밑줄 그어야 돼. 전체적으로 주어가 뭐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괄호 닫아. 그러니까 수입이 많다가 결론이 돌리는 거죠. 수입이 많다. 이렇게. 이해돼요? 뭐 할수록?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법인세율이 높으면 수입 신고를 많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법인세하고 수입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입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은 이윤 내지 비용 개념으로 얘기해야 돼? 이윤 내지 비용 개념으로 얘기해야죠. 네가 지금 이 지문을, 이 보기를 잘 이해했다면 보기의 출발점은 뭐죠? 보기의 출발점이 뭐야? 어떻게 하면은 법인세를 덜 낼까요? 그럼 법인세를 덜 내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이윤을 많이 신고해, 적게 신고해? 이윤을 되도록 적게 신고하는 거야. 그림 봐. 이건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한쪽이 늘어나면은 다른 쪽은 뭐지? 줄어드는 관계예요. 이해돼요? 풍선 같은 거야.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불어난다고. 에? 알겠죠? 그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다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법인세율이 나왔음에도 수입을 얘기했으니까 요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전체를 말하면 안 돼요. 법인세는 전체야 부분이야. 시작. 부분. 전체와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은 그랬으니까 많은 것을 그대로 둔다면 이윤을 적게 신고한 대신에 비용을 늘려서 신고하는 방식이 되겠죠. 반대급부니까. 그래서 많은 것은 수입 대비 삐용삐용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수입 대비 비용이라고 고쳐야지. 만약에 이제 많다를 적다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다로 고치려면은 이윤이라고 고치면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로 갑니다. 1, 2번하고 4번까지만 볼 거예요. 2번 봅니다. 법인세율이 높은이라고 했어요.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자, 이렇게 끊고 주어는 뭐죠? 여기입니다. 여기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로열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지출한다의 빗줄. 로열티는 뭐죠? 돈이에요, 돈. 이윤, 일종의 이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칠판 보시고, 자 봐. 이윤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갔죠? 세율이 높은 데야, 낮은 데야? 법인세율이 낮은 곳으로 갔어요. 이윤으로서의 뭐가? 로열티라고 하는 게 이윤이라고 했으니까 로열티도 세율이 낮은 곳으로 가야죠. 오케이? 그러니까 보세요. 법인세의 비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X 높으냐 낮으냐? 낮은 국가로 보내야죠. 왜냐면 그쪽으로 돌려두면은 이쪽에 있을 때 더 많은 세금 내야 할 거를 더 적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X입니다. 자, 2번 됐고요. 4번 갑니다. 4번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라고 했어요.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라고 했거든요.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자, 끊어 X입니다. 자회사에서 이렇게 끊고요. 그 다음에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끊고 결론을 잘 봐야 돼. 뭐라고요?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비님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유비님, 법인세를 줄이다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법인세를 줄입니까? 다국적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이. 어디에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줄인다의 대상이 뭐죠? 이윤이에요.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유빈님 판단해 보세요. 이윤을 줄였다라고 하면은 법인세는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이윤을 줄였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세금 부과 대상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 부과되는 세금 자체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법인세를 줄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이제 문장이 그 겹문장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서 말려들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됐고요. 나머지 선지 해설 안 된 건 해설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깁니다.
자, 다음 장이 또 보기 문제가 되는 건데요. S국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제 왜 과제로 이걸 해오라고 했냐면, 칠판 보시고, 오른쪽 그림 보세요. 이런 그림을 문제 풀면서 그릴 수 있다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4번 선지가 틀려 보인다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 그래프를 그리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4번 선지가 어때요? 맞아 보인다. 4번 선지가 맞아 보인다. 그런 친구들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거꾸로 말했구나. 틀려 보인다. 틀려 보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답으로 보이는 경우, 이게 답으로 보인 친구들은 그래프를 그려보셨어야 되는 거야. 4번 가볼게. 자, 꺼지시고요. 가기 전에 보기 속에 있는 표현 있죠? 자, 상준님. 보기 속에서 지문의 특별한 그 핵심어와 연결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연결될 만한, 대응될 만한 단어 뭐 있어요? 일단 그걸 찾아야지. 그게 순서야. 아무리 급해도 자, 1대1 대응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어떤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아까 봤던 거잖아요.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 이게 이제 딱 보여야 돼요. 이게 지문 속에서 일반적인 경향이었어? 아니면 예외적인 경향이었어요? 예외적인 경향이었잖아요. 예외적인 경향이에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건 부수적인 정보인데, 알아채도 좋고, 알아채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지로 가는 건데, 결정적인 4번 선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국은 어떤 국가라고요? 칠판 오른쪽 보시고요. S국은 A, B, C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 A에 해당해요. 가장 낮은 소득의 국가예요. 근데 자, 이 국가가 국민소득이 뭐라고요? 점점 높아지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소득이 높아지면은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이 지점에서 점점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인비용과 접근비용의 합이 그랬어요. 최소가 되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 자, 괄호 처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안 보이면은 이렇게 자, 눈에 띄게 이렇게 괄호 처리해 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문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이것과 저것의 합이 최소가 되는 수준은 적정 수준이다. 적절한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문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인비용하고 접근비용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가장 적절한 수준의 보호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지문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문 속으로 가시면요. 그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은 이렇게 길다랗게 A로 묶여있는 부분이요. 자, 거기 가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요? 요렇게 최소가 될 때 이렇게 자, A에서 중간 부분 가시면은 칠판 보시면 알파벳 A의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알파벳 A 보시고 그 바로 오른쪽에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다. 가장 적절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지문 그대로 놔둘 테니까 칠판 보세요. 지난 시간에 필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용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비용 여기 나온 대로 접근 비용이랑 그 다음에 유인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쵸? 여기 한번 봐볼게요. 전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라고 했어요. 뭐냐 했더니 앞에 보니까 보호가 약할 때 그래서 보호가 약하면 유인 비용이 발생한다. 손해로서 유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필기한 것 같은데 이걸 상품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소비한 사람이에요? 생산자야? 소비자야? 이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생산자 입장에서 혁신적인 물건을 개발하고 싶은 의욕을 꺾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보호가 약하다. 누누 TV 가만 놔두면은 제작진들이 그 카지노 3탄 찍겠냐 이 말이에요. 안 찍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때 유인 비용이 손해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다들 안 만들려고 한다. 그 밑으로 가시면은 이제 뭡니까? 보호가 강할수록이라고 나오잖아요. 보호가 강한다는 얘기는 무슨 비용? 유인 비용이 아니라 이제 접근 비용이야. 접근 비용은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손해가 커진다 이 말이거든요. 반대로 너무 그 맛보기 영상도 안 주고 말이죠. 뭐 한 달 무료도 안 되고 말이죠. OTT인데 한 달 무료도 안 되고 말이죠. 그쵸? 그렇게도 안 되고 심하게 막아버리면 어때요? 접근할 기회가 줄어들어서 손해를 보게 된다. 누가? 소비자가. 이 뜻이거든요. 이해됐죠?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선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4번 선지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거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사실 이것도 사실 필요 없죠. 이거 4번 선지 이해하는 데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수준은 낮았다가 높아지겠군. 이거 그래프상에서 보세요.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보여주던 국가가 소득이 늘어서 이 지점까지 왔을 때, 그쵸? 이 얘보다 소득이 낮은 이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누구랑? A-랑 B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소득이 높아요? 여기가 소득이 더 높잖아요. 그쵸?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니까 그래프상에서 보호 수준은 누가 더 높아요? 소득이 낮은 B가 더 보호 수준은 높은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 지문 속에 문장을 갖다가. 그러면 이 지점에 있던 녀석은 보호 수준이 낮아졌다가 일정 수준의 소득에 도달한 이후부터 비례한다. 커질수록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낮았다가 높아지는 경향이 맞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이게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실제 지문 속에 있는 그 특정 문장 그걸 가지고 연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건 맞는 말입니다. 다시 이제 1번 선지부터 차근차근 다시 볼게요. 1번 선지 보세요. 자, ICT 산업에서 주도적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고요. 국가는 얘네들은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약화하려고 해요? 지문 속으로 갑니다. 자, 지문 속으로 가서 주도적인 국가를 찾습니다. 얘네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쵸?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까? 약화하려고 합니까? 강화일 수 있다. A의 첫 문장 갑니다. 우리 어디 보고 있어요? A예요. A의 첫 문장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강화할 수 있다라고 끝납니다. 주도야, 비주도야? 주도하는 국가는. 오케이? 주도는 보호의 강화입니다. 한빈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번 선지 바로 해결되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1번 선지로 가서 주도적인 국가는 뭡니까? 보호 수준을 높이기를 바라겠군. 이거 판단할 때 빨간 펜 들어. 자, 빨간 펜 들고 씁니다. 뭐라고요? 자, 결론부터 집중한다. 자, 써볼게요. 결론부터 집중. 다시 한번 써두세요. 자, 문제풀이 요령입니다. 여러분 6평이 이제 7조 앞으로 나왔는데 실전에서 코앞에 있는 먹잇감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집중해야 돼요. 이 문장, 1번 선지 문장의 의미가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인식하여 뒷부분에 있는 결론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높이기를 바란다예요. 일단 그것부터 판단해. 주도적이면 높이기를 바란다. 지문에 뭐라고 나왔어? 강함이라고 나왔으니까.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도적이면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그 다음 판단할 게 뭐야? 유인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비용이 자 보세요. 현재보다 크게 인식한 결과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유인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인비용이 현재보다 크다고 생각하면은 늘리겠니 줄이겠니? 줄이려고 의도를 갖겠죠. 이해됩니까? 현재보다 유인비용이 크다고 인식해버리면은 이거 문제인데? 줄여야겠는데?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유인비용을 키운다면 유인비용을 크게 한다면 손해니까 낮춰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건 뭐였죠? 그때 늘어나는 손해가 커지는 손해가 어떤 손해였어요? 보호가 커질수록 생기는 거는 접근을 못하게 되잖아. 보호 수준이 높으면 접근을 못하지.
누누 TV 폐쇄해버려. 어떻게 접근해? 한 달 무료 없애버려. 한 달 무료 없애버려. 오케이? 접근을 못하잖아. 보호가 너무 강해. 접근을 못하잖아.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무슨 비용? 접근 비용이죠. 이해되죠? 근데 여기는 유인 비용이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알겠어요? 반대급부로 보호수준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야? 보호수준을 높임으로써 무슨 비용은 커지더라도, 접근 비용은 커지더라도, 이해되시죠? 반대급부로 유인 비용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게, 합이 최소가 되는 게 최적 수준이니까 둘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돼. 이걸 낮추기를 바라기 때문에 보호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비용은 올리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놔두고 3번 가볼게요. S국에서 현재의 특허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했어. 그러면은 지금이 너무 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호 수준이 세다라고 판단하면은, 과하다고 생각하면은 낮추겠니, 높이겠니? 의도는 낮추려는 의도가 있겠죠, 이제. 보호를 약하게 해야겠다. 뭐라고? 약한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럼 봐. 결론이 뭐죠?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과하니까 낮추는 거야. 그리고 그때 발생되는 결과가 접근 비용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비용을 높인다. 그러니까 보호 수준을 낮추면 발생하는 거냐? 아니죠. 보호 수준을 낮추면 발생하는 건 뭐였죠? 접근 비용이 아니라? 접근 비용이 아니라? 유인 비용이었죠, 유인 비용. 너도 나도 다 공짜로 봐버리면은 창작자 입장에서, 제작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OTT 만들 수 있겠냐고. 유인 비용이 커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접근 비용 X입니다. X.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4번의 벽을 넘는 거였습니다. 판단이 잘 안 됐을 때 4번에 혹해가지고 틀렸군 이렇게 판단하는 거, 오류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자, 50번 갑니다. 60번, 60번 갑니다. 보고 있니? 태연아, 참여 안 돼. 자, 선생님이 조금 자제한다고 했더니 자버리네? 자, 60번 갑니다.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이야?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지금 A로 가면은 지문의 A에서 아까 우리 봤던 거,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비판, 회피한다 이거 아니에요? 회피. 자, 회피. 그래서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이유는 뭐죠? B국이 법인세율이 높으니까 낮으니까? 높으니까요. B국은 법인세율이 높습니다. 오케이? B국은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윤 자체, 부가재산인 이윤 자체를 낮춰야 손해가 덜 나겠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오케이? 아까 말했던 거랑 계속 연속선상이 있는 거예요. 자, 재밌는 민재가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1번 선지 볼게요. Z사에 자,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하면 회피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전체로 놓고 보면은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2번 선지 가볼게요. 자, 수입을 늘린다라고 했어요. 누가요? A국의 자회사. A국은 특징이 뭐죠? 동그라미. 자, 법인세율이 높아야 낮아요? 법인세율이 B가 높았으니까 A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라고 했는데, 자,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라고 했는데, 수입이 전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윤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있는데, 그쵸? 법인세율이 낮은 쪽에다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였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로열티를 지급하는 쪽이 A국이었거든요. A국한테. 그러니까 A국 쪽에 있는 자회사한테 이윤을 갖다 퍼주는 거니까, 부분이 커지니까, 당연히 전체로서의 수입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는 거죠. 이윤이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쪽에 있던 이윤을 저쪽으로 또 넘기는 상황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수입도 늘어나는 거죠. A국 입장에서는. A국의 자회사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윤을 퍼 넘겼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3번은 가장 확실하죠. 그쵸?
이윤을 줄이긴 뭘 줄입니까? 이윤을 거기다가 더 보탰다니까요. 그쵸? X, 줄인다, X. A국은 법인 수율이 낮은 국가라서 높은 이유, 그 세율을 보여주는 비국에 있던 이윤을 이쪽으로 또 넘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 리가 없죠. X. 이렇게 정답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자, 거꾸로 이제 5번 보세요. 그럼 비국 입장에서 이윤을 줄여 신고했으니까 상대적인 건데 이윤을 A 국가 쪽으로 넘겨서 줄어든 상황이니까 풍선에서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N은 커져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 계산이 맞지. 그래야 사기친다는 얘기를 안 듣지.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풍선이야, 풍선.